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아왔다는 보도에 드렸는데요. 조직적 2차 가해에 뒷짐을 지고 책임을 회피한 김원희 의원도 가해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원희 의원과 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명을 촉구했고 정의당은 민주당 비대위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42주년을 맞았지만 발포 명령 여부나 행방불명자의 신원 등 감춰진 진실들이 남은 상황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2년간 이어졌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아왔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는 민주당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직적인 2차 가해 움직임에 뒷짐을 지고 책임을 회피한 김원희 의원도 가해자라고 지목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좌관의 성폭행에 이어 김원희 의원의 측근과 비서관들의 잇따른 2차 가해에 피해자는 김원희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던 김원희 의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실 비서관들이 직접 연관됐다고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들어본 적 없다. 변호인을 통해 경찰과 상의하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피해자는 절망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27일 경찰 조사에 협조해준 증인을 겁박한 비서관을 민주당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2차 가해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 이후 젠더폭력 신고센터는 향후 조치나 조사 과정 등에 대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비서관 2명과 측근 현역 시의원 1명, 지방선거 출마자 2명, 그리고 김원희 의원도 가해자로 지목해 지난 9일 추가로 피해 사실을 접수했습니다. 2번, 3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의도가 뒤에서 있고 지시가 있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움직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책임은 김원희 의원이 져야 되는 게 아닌가. 현역 의원이고 권력자인 정치인을 상대로 맞선다는 것이 두렵고 힘들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고 싶다며 성폭행과 2차 가해 관련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김원희 의원은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피해자의 2차 가해 호소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저에게 상의하거나 호소해 왔을 때 그것을 위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걸 계속 안내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공식 신고로 민주당은 김원희 의원을 비롯한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한 조사로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성비위의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 직원들의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원희 의원과 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원희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고 정의당은 민주당 비대위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성한 기자입니다. 김원희 의원의 비서관들과 핵심 관계자들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KBC 보도 하루 만에 민주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차 가해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김원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가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통해 경찰하고 얘기하라는 김 의원의 답변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추문만 터졌다 하면 민주당입니다. 2차 가해 사건도 터졌다 하면 민주당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성범죄로 정권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윤호중 두 비대위원장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합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민망하고 실망이 크다며 당이 제대로 또 올바른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박완주 의원 제명, 김원희 의원실 2차 가해 논란까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비위란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오른 건데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고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광주에 힘이 되겠다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더 혁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달라, 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빠르게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 위해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손잡고 우리 광주 시민과 광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정의당 장현주, 진보당 김주업,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도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한 뒤 진보정당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5명 중 박혜자, 이정선, 이정재, 정성홍 후보 등 4명은 오늘 후보 등록을 완료했고 강동환 후보는 내일 등록할 예정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여론조사마다 무응답층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이라 부동층 표심 잡기가 핵심 선거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KBC 고울입니다. 전남지사에 출마한 김영록 민주당 후보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민점기 진보당 후보가 일제히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교육감 후보자 3명도 등록을 끝내고 승리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선에 나선 김영록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호남 정치의 부활을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의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다듬어서 우리 도민 행복시대, 전남 대도약 시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전남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민주당 일당 독점을 깨야 한다며 도민들에게 선거혁명을 호소했습니다. 독점 체제를 깨고 수평적인 도정 교체를 통해서 전남 도민들께서 선거혁명을 한번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민점기 진보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아내고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도 바로잡아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줄줄 새는 청년들, 새 일자리와 희망으로 채우겠습니다. 출근하는 노동자들 웃으며 가족 곁에 돌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전남교육감에 출마한 후보 3명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재선에 나선 장서궁 후보는 전남교육을 혁신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통해서 전남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고 김동완 후보는 전남교육의 희망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네, 다음은 조금 전 서울에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우회전하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들이받은 겁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피해 학생을 이송했지만 초등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저기서 어제 일이 가지요. 애기한테 가방 열고 이름 알아갖고 했으니까 전화를 내가 해주지. 우회전하던 버스가 달려오는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부상을 당한 건수 13,362건 가운데 65%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1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태여서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지 42년이 흘렀지만 발포 명령 여부나 행방 불명자의 신원 등 여전히 감춰진 진실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오늘 2년간 이어졌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숙제는 발포 명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제3공수여단장이 현장에서 허공에 권총을 발포하는 등 현장 지휘를 했다는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있었던 만큼 군 혹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발포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극우 세력들이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일명 광수 1번, 김군이 평범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군 광주 침투설을 명백한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서 알았는데 저도 저렇게 찍힌지를 몰랐어요. 저게 지금 뭐냐면 찍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따라다니며 찍으신 거예요. 엄청 화가 나서 째려보면서 찍은 거거든요, 저게. 5.18 민주묘지에 묻혀있는 무명 열사 5명 가운데 2명이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트럭에 끌려간 10대 2명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서울과 경기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고문을 당한 1000여 명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 사례 발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멍이 옛날에 든 거, 중간에 지금 풀리고 있는 거, 최근에 맞은 거, 자꾸 시꺼먼 거부터 보라색, 남색, 약간 노란색이 섞인 거, 그런 것들이 온몸에 다 들인,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많은 성과에도 조사위는 전체 목표치 대비 50%의 조사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출장과 현지 조사가 크게 제한되어 조사 대상자의 증언과 진술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였고 조사 활동에 필수적인 회의 및 세미나 등의 대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사위는 5.18 책임자 처벌보다 포괄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규명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안산, 김제덕 등을 비롯한 전 세계 38개국 380여 명의 세계적인 궁사들이 광주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2022 양궁 월드컵 대회 미디어 데이를 열고 출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장마다 컨디셔닝 부스를 설치하고 112명의 자원봉사당을 꾸려 통역과 안내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엿새간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와 김제덕 선수 등 16명의 한국 대표단을 비롯해 전 세계 38개국에서 270명의 선수와 임원 111명 등 381명이 참가합니다. 5.18을 세계에 알린 고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힌트페터 국제보도상이 두 번째 국제공모에 나섭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는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